앞 시간에 좀 분량이 많은데 좀 설명이 조금 소략했습니다. 그래도 어째 17권까지 다 마쳤고 18, 19, 20 얼추 다 지나갑니다. 20권은 아주 짧고 18권도 아주 내용이 짧습니다. 조금 긴 건 19권인데 19권은 19권이 자장편이죠. 자장편은 공자님 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자장편이거든. 그래, 거기서는 자활이 별로 안 나오고, 이 미자편도 보면은, 미자편도 공자님이 말씀하신 자활이란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공자를 하는 게 쭉 몇 분은 나와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공자님하고 관련된 어떤 기록들, 일들 이런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게 돼가지고, 공자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자편입니다. 미자 보세요. 미자는 그 밑에 줄을 달아놓기로 차편은 돼 있죠. 차편은 닭이 많이 적어놨다 이 말이죠. 무엇에 관하여? 성현지 출처죠. 그러니까 성인이나 hen인 되는 사람들의 출처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도를 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물러나서 은둔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이 출처죠. 그래서 성인과 행인들의 출처에 관한 것을 닭이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수면, 내용 요 글만 봐도 여기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미자는 거지하고, 기자는 위지노하고, 비가는 간이사하더라 하니라. 공자왈 은유삼위는 하니라.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이 단 두 줄이지만 이것이 중국에서 한 왕조의 교체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지불행은 이지제의라. 그 자로가 그 말한 건 엄청 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공자님 하신 말 같네요. 예. 미자 제18권입니다. 18권. 미자는 거지하고, 기자는 위지노하고, 비가는 간이사하니라. 딱 한 줄입니다. 미자라는 사람은 이에 나라를 떠나버렸고, 기자라는 사람은 이에 종이 되었고, 비간이라는 사람은 올바른 말을 가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언제 이야기냐 하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그때입니다. 중국 전에 했는데 해볼까요? 중국의 첫 나라가 당나라고, 그 다음이 뭡니까? 우나라고, 그 다음이 한나라고, 그 다음이 상나라죠. 이 상인데 중간에 국호를 갖다가 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이죠. 그래서 하상, 그 다음이 주나라죠. 주나라입니다. 당나라의 주인은 뭡니까? 우리가 워낙 많이 아는 연임금이죠. 연임금이고, 우나라의 주인은 위에는 앞에는 국호입니다. 우나라의 주인은 임금은 순이었죠. 순입니다. 한나라는 여기서부터는 어찌 됐냐 하면 천자의 자리를 선양했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현자한테 줬으니까 선양을 했으니까 요는 1대1대죠. 1대1대. 그렇고 순임금이 한나라의 초대 임금 운데 요도 이를 선양을 한 겁니다. 선양을 했고 왕자는 네가 해라 해가지고 준 겁니다. 그렇지만 운임금이 나라를 받아가지고는 여기서부터는 종통이 섰습니다. 그 종통이 선양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 집단 정도 됐었겠죠. 이제 국가 체계가 갖춰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찌 되냐 하면 종통이 내 가지고 부자 상속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 한 400년 정도 내려오다 마지막 임금이 누굽니까? 마지막 임금이 거리입니다. 거리 한나라를 망치무는 임금이죠. 한나라. 이 거리가 잘못하는 것 갖다 처 없애고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탕임금이죠.
탕임금입니다. 탕입니다. 탕이 그 유명한 이윤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거리를 없애고 그래서 나라를 세웠죠. 상나라를 세웁니다. 상나라. 그래서 상나라를 세우고 탕임금부터 뛰어서 한 400년 정도 됩니다.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 나라를 망쳐문 임금을 주라고 합니다. 줍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요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주에 관한 이야기. 그 유명한 말인 이 주에 관한 이야기가 은간불은이 그건 뒤에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주 크면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주가 아주 나라에 큰 건축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 거는 다 없어도 방탕한 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주자가 뭐 했습니까? 주자가 했던 것을 주지육림이라고 하죠. 이 양반 때문에 생긴 말이 주지육림이죠. 주지육림.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 한마디로 하는 게 그렇죠. 주지 뭡니까? 술로서 술을 가지고 못을 만들고 연못 짓자. 술로 가지고 못을 만들고 고기로서 숲을 이뤘다. 고기는 어찌는 못을 파놓고 그따 술을 부어놓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지마다 고기를 매달아 놔가지고 육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래 했겠습니까?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 말할 때는 주지육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도 똑똑했다 그러죠. 그런데 뒤에는 자기가 워낙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는 대표적으로 연속론을 갖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 주가 임금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망치문 거죠. 왜냐하면 이 주가 방탕한 것을 한 게 요 당시에 주나라에 누가 있었나 하면 문왕이 있었고 문왕의 아들 무왕이 있었습니다. 무왕의 동생은 주공이죠. 우리나라 예법을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면 주가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이 무왕이 주를 갖다가 없애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죠. 주나라. 그래가 지금 우리가 공자 살고 있는 주나라 춘추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나라 다음에는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이 주나라 다음에가 진시황의 진나라죠. 진시황의 진나라 BC 220입니다. 이 무왕이 주를 없앨 이따가 천공 46년입니다. BC 1046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이 넘었죠. 3060년 됩니까? 그래서 천공 46년에 주왕하고 무왕의 군대가 어디에서 붙었느냐 하면 목야라는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목야. 그래서 목야지전이라 하죠. 목야라는 벌판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무왕이 주의 군대를 갖다가 쳐부수고 주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이때 목야에서 전투가 있을 때까지 맹자에 보면 흔히 나옵니다. 온 주의 학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무왕이 와가지고 평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약 대한지 운이야라. 큰 가뭄에 비 오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으면 별 전쟁 안 하고도 이겨야 됐을 건데 이 목야 전쟁에서 일어난 유명한 말 하나가 어찌 됩니까? 유명한 목야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뭡니까? 피가 흘러가지고 절구공이 저자입니다. 절구공이 저자.
절구공이 졌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헬류표 이거는 물에 뜰 표자죠. 물에 뜰 표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헬류표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전쟁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피가 흘러가지고 절구공이가 둥둥 떠다닐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전쟁은 엄청 큰 전쟁이었다는 거죠. 엄청 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이게. 모기야 전투에서 이렇게 싸운 다음에 처절한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 이렇게 망하기 딱 이전, 망하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그런데 주는 실제 살았을 때 이름은 제신입니다. 제신. 매월 자축이며 신자입니다. 은나라는 임금들이 묘하게도 간지를 가지고 임금 이름을 삼았습니다. 간지를 가지고. 그래서 제을 뭐 사고 제병 사고 이런 400년 동안 그런 이름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 청강과 지지가 생긴 것은 이 은나라 때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을이었습니다. 제을. 예, 제을이었죠. 그래서 이 주나라 이 왕이 포악한 맨 처음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딱 잘못하는 비밀을 여기 나온 기자가 처음 본 거예요. 이 주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고 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어찌 됐냐 하면 코끼리 상아로 가지고 만든 젓가락을 갖다가 가지고 맨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치의 시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간한 것이 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은나라는 성이 아들 자자 자시입니다. 자시예요. 그럼 원 이름은 자수입니다. 자수. 성은 자시고 이름은 받을 숫자입니다. 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 걸주한테 어찌 됐냐면 자기가 임금 대증인 서자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행이 있었습니다. 이 서행이 여기 나오는 미자입니다. 맨 앞에 미자 나오죠. 미자입니다. 미자. 그렇고 그 주왕의 주의 아버지는 제신이죠. 자기 아버지는 제을이었습니다. 제을한테 이렇게 왕자를 받았었는데 이 서행 미자가 있고 이 제을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은 제을의 동생이 기자가 있고 비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주한테는 어찌 됩니까? 숙부 되는 거죠. 숙부가 둘입니다. 기자하고 비간은 숙부입니다. 숙부. 자수입니다. 여기서 미자, 기자라고 했고 자자가 붙었는데 이 자자는 뭔 뜻인가요? 요 자자는 공자님 할 때 자자하고는 다른 자자입니다. 공자님이나 우리가 자사자 하거나 정자 하거나 자자는 무슨 자자입니까? 그럼 공자할 자자는 무슨 자자로 했나요? 선생 자자로 했는데 무엇의 준말? 부자의 준말을 했죠. 공부자라고 할 건데 부자를 빼고 공자한 겁니다. 맹부자 할 건데 부자를 빼고 맹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자자는 선생 자자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미자가 그는 선생이란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지만 미자, 기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는 할 때 요거는 어찌든 앞에 있는 미라는 것은 자기가 본분을 받은 나라 이름입니다. 미국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 미는 제후국이죠. 제후국 이름이고 이 자자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주나라에서 그 봉건제도에서는 어찌 됩니까? 봉건제도에서는 왕이 있고 왕 밑에 있는 그 제후들의 직급으로 보면 어찌 됩니까? 공이 있고 후가 있고 백이 있고 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공후 백자 난까지가 이거 5개입니다. 5가지. 그래서 요 전체가 제후인데 이 전체가 제후들을 공후 백자 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건의와 땅의 넓이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이란 말을 한 것은 그 천재하고 가장 가깝거나 또 중요한 때는 공을 붙입니다. 그래서 노나라 춘추를 보면 노나라 애공, 소공, 전공 회사지요. 이 공자 붙은 제일 근위 있는 중한 지후국입니다. 그런데 자자는 네 번째 들어가니까 조금 작고 힘없는 나라, 약소국이겠죠. 그래서 어쩌느냐 하면 미자를 해석을 하면 미라는 나라의 자작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기자가 어찌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분 이름이, 내가 성은 자시고, 이 사람 이름이 개자입니다. 열개자. 자개라 그러죠. 개자입니다. 기자도, 기자할 때 기자 똑같습니다. 이 기자도 기국의 제후로서 자작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기자입니다. 기선생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자하고 우리 기자조선하고 똑같은 거죠. 기자조선. 이분 이름 내나 그렇고, 이게 어찌 됐냐 하면, 기자는 이름이 서여입니다. 서여입니다. 서여. 이름 서여입니다. 비관은 어찌 되느냐 하면, 비관도 내나 똑같은 숙부인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각자. 기자하고 다릅니다. 이 비관은 어찌 됩니까? 비관은 이것이 이름이 아니고, 요는 국가는 아니지만 골읍에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읍이라는, 비읍 땅에 봉해진 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간이 돼 있죠. 비읍 땅에 봉해진 이름이 뭔가? 성은 자시고 자간입니다. 비읍 땅에 봉해진 자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비간이죠. 비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어찌 됐냐 하면은 요 서행으로, 본래는 어찌 됐냐, 서행이 요 주가 없었으면 서행 미자가 임금이 될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냐 하면은 정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왕자리를 동생한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걸주가 포악한 정치를 하고 포락행위라 해가지고 행벌도 가혹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고 주지육림을 해가지고 결국 민심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반돼가지고 마치 저 임금을 없애주기를 갖다가 큰 가뭄에 비 오듯이 바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주무왕이 목야 전투를 하면서 죽이곤 조기민, 그 포악한 임금은 죽이고 백성들을 갖다가 위로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나라가 망할 그런 걸 하니까 도저히 간에도 듣지 않고 하니까 미자는 자기가 어쩔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당신은 본래 우리나라의 천재가 될 사람이었다. 그런데 불황하게도 그리 되지 않냐고 이 사람한테 돼가지고 나라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없으면은 나라를 정통을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을 가지고 어찌 되냐 하면 나라를 부지하라. 그 기자가 서경에 보면 직접 말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미자는 나라가 망할 이때쯤 돼가지고 어찌 되냐, 이때 은나라의 수도는 조가입니다. 은나라의 수도는 조가에 있어 노래가차입니다. 조가의 수도가 있었는데 조가를 탈출해가지고 나갔죠. 뒤에 이 미자가 무왕 때 봉분을 받아가 세운 나라가 뭡니까?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입니다. 기송지 거석이라 할 때 요 말입니다. 기송지 탄이로 할 때 송나라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었고, 이 기자는 이 주 밑에 있다가 숱하게 간하다가 어찌 됩니까? 간하다가 간한 걸 듣지 않냐고 어찌 됩니까? 결국에는 어찌 됐냐 하면 자기의 숙부인데도 감옥에 가다 놓고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일정지에 가다 놓고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기자는 그 수모를 갖다 양강, 거짓으로 미친 척 하면서 그 수모를 참았던 거예요. 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이 기자 구미는 유명한 말이 두 개가 있죠.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홍범구주란 말 들어봤습니까? 홍범구주는 운임금이, 아까 말한 운임금이
하도 낙수에서 용마가 튀어나오는데 용마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나서 천지를 다스리는 게 그게 낙서거든요. 그 낙서를 보고 국가를 운영하는 5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예요. 그것이 홍보, 큰 홍자고 보면 크게 모범이 되는, 앞에 생략된 거는 국가를 다스릴 때 크게 모범이 되는 9가지의 법칙, 이것이 홍범구주입니다. 이 기자가 뒤에 홍범구주를 누굽니까? 무왕한테 알려줬죠. 무왕. 그렇고 기자는 어찌 됐냐 하면 딱 한마디로 하면 우리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꿀 때 그 조선에 신화하지 않고 고려 때의 절개를 지킨 그는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보면 요 말이 흔히 있을 겁니다. 망복지절이니 망복지신이니 이런 말 들어봤나요? 망복지절, 망복지절 안 그러면 망복지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망복은 우리나라에서는 망복지절이나 망복지신이라고 쓰면은 둔문동 72엔. 또 재령이시는 하만으로 오신 분. 그분도 망복의 절개를 지켜서 내려왔다. 이런 말 나오죠. 이 나오니 산청에 가면 상상김 씨도, 민씨들도, 이런 분이 다 있죠. 망복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망복. 망복은 뭔 말이냐고. 이건 기자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기자가 하면서 나는 비록 이래 되지만은 내가 주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이 요 말입니다. 예, 망복이란 말은 딱 요 말의 준말입니다. 뭡니까? 망이 신복이라 이 말입니다. 신복에는 신하가 되는 걸 신복이라 합니다. 종복자. 그래서 요때 망은 없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를 망친 저 나라에 신하됨은 없을 것이다. 그래 신하되지 않겠다라는 뜻을 말한 거죠. 그래서 망복지절이라고 하면은 구국의 자기 조국을 위해서 새로 생긴 나라인데 신하되지 않는 절개를 갖다 망복지절이라고 하고, 그는 절개를 지킨 사람을 망복지신이라고 하죠. 망복지신. 그래서 우리나라 요 고려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망복지절, 망복이라는 말도 이 기자 때문에 생겼습니다. 기자가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서경이 보면. 그래서 망복은 망이 신복의 준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기자는 거짓으로 결국 갇혀가지고 종이 되었지만 거짓으로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그것을 참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무왕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옥에서 풀어준 겁니다. 감옥에서 풀어줬어. 그러니까 무왕한테 홍범구주를 전하고 나서는 어찌 됩니까? 이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 해가지고 기자 조선설이 있는 거죠. 기자 조선. 그래서 요 기자입니다. 이 비간도 양대에 거쳐서 제을과 제신 양대에 거쳐서 신화를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비간도. 그렇지만 이 비간도 어찌 됩니까? 계속 가나다가 어찌 됐냐 하면은 옳은 말을 하고 하도 그러니까 어찌 됐습니까? 이 걸주 요추가 하는 말이 내가 듣기에는 성인의 뱃속에는 성인지시면은 뭡니까? 성인의 뱃속에는 구멍이 7개, 성인의 심장에는 이 말, 성인지 심이께 심장입니다.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 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있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비간을 배를 갈라가 죽였죠. 그래서 성인지심에 유칠규라 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7칠자 구멍주자 칠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구규라고 하면 우리 몸뚱이를 말합니다. 구규는 사람 몸에는 구멍이 9가지 있다고 했죠. 9개 세어보세요. 그래서 구규라고 말하면 몸뚱이를 가리키는 거고, 칠규는 심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눈 2개, 귀 2개, 4개, 코 2개, 6개죠. 입 7개. 그 다음 대변 보는 거, 소변 보는 거. 그래서 사람 몸뚱이를 구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간은 어찌 됐냐 하면 가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찌 됐냐 하면
왕조가 망할 시기에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망할 시기의 이야기 중에 일반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백이숙제, 고사를 캐묻던 백이숙제도 역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같은 왕족이면서도 당시에 어찌 됐냐 하면 나라가 망할 무렵에 당해가지고 처신을 어떻게 했는가? 미자는 제기를 안고 도망을 갔고, 기자는 감옥에 갇혀가 종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참아내가지고 결국 살아남았고, 비가는 오르바는 말로 끝까지 가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세 사람이 또 행동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행동하는 반은 달랐지만 모두 다 뭡니까? 자기의 조국인 은나라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근데 모두 다 도망가고 이럴 때 요 세 사람 두고 충신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충신. 그래, 이걸 공자님이 이 세 사람 두고 어질 인자로 쓴 거예요, 어질 인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무 이야기 길었네요. 그래서 미자는 이거는 도망가다는 뜻입니다. 미자는 나라가 망할 무렵에 제기를 안고서 이곳을 떠났고 도망을 갔었고, 기자는 이에 주가 감옥에 가다 가지고 종으로 만든 겁니다. 이에 종이 되었고 비가는 올바른 말을 가나다가 죽임을 당하였단 말이죠. 당한 것이 이제 이 역사적 사실이죠. 이 사실을 두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은유 삼인은 아니라, 은나라에는 무엇이 있다? 세 사람의 은나라에는 세 사람의 어진 분이 있었다 하였고, 어질 인자로 쓴 거예요. 삼충자도 아니고. 그래서 왜 어질 인자로 썼는가? 환경에 처해가지고 각자 생활하고 보인 일은 다르기는 하지만 세 사람 다 마음속에 100% 나라를 위한 진심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심에서 우러나는 어진 마음을 다 쏟아낸 사람이다라고 했고 인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은유삼인이란 말은 유명한 말이 됐어요. 은유삼인. 그래서 공자님이 이 세 분을 두고 은나라에는 세 분의 어진 사람이 있었다. 본성에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100% 실천한 사람이 세 사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유삼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요 상나라와 은나라 교체기의 이야기입니다. 유하의 위사사하야. 유하는 앞에도 나왔습니다. 장문중하고 동시대입니다. 장문중도 엄청 노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하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하는 유아이가 죽은 지가 621년에 죽었으니까 공자는 551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공자님보다 한 7, 80년 전에 작고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유명해 놓으니까 공자님 당시까지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내려왔었겠죠. 그래서 유하해 있지만 원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하에는 원 이름은 성은 전시입니다. 전시. 무슨 전시회 할 때 전자고, 그렇고 이름은 날짐승 건자 정금입니다. 정금. 자가 정금 자금입니다. 본래 이름은 잡을 핵자 전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전핵이죠. 이 사람한테는 유명한 동산이 하나 있죠. 제후들도 두려워하고 감히 범접하지 못한 도적이 있었죠. 도척입니다. 도척이 이 유하의 동생입니다. 유하해라는 것은 유는 지명입니다. 지명. 버드나무 아래가 아니고 유하 땅에서 시오가 형입니다. 시오가 해자 시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하 땅에 사는 해자 시오를 받은 사람이 유하해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을 갖다가 화내지 않고 다 온화하게 처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하해가 위사사, 사사할 때 이 사자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스승사자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사사라 합니다. 관리들을 감찰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딱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그래서 유아이가 논나라에서 이 관리들의 비리를 살피는 사사가 되었는데 세 분이나 내쫓겼어요. 세 분이나. 이건 맹자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 분 내쫓기가 안 쓰시면 될 건데 세 번이나 또 다시 사사를 시켰다는 것은 엄청 공정하고 일을 잘 받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살을 하다가 또 내쫓기고 사살을 하다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기는 건 자기가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른 말 하다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아이가 검찰총장이 되어가지고 3번이나 내쫓김을 당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로, 그 정도 되면 그만 다른 나라로 가지 마로 이 나라에 있어. 이래 된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춘추시대 때는 이 나라에서 배설 안 하면 다른 나라 가서 배설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후국은 경계가 정해져 있지만, 신하들은 천자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에 임금이 마음에 안 들면 저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내쫓김이 당했으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지, 왜 아직 이 논나라에 있냐고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미가이 그와 그대는 되죠. 그대는 아직 어찌 떠나지 못하는가 이 말이죠. 그럼 어째서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나? 벌써 떠나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는가 하니까 유하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만 보면 그래도 유하이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하이가 뭐라고 했나요? 직도의 사인이면 직도 무엇을 바르게 하여? 도를 바르게 하고, 내가 가는 건 내가 행하는 도를 바르게 하여서 남을 섬긴다면, 다른 인군을 섬긴다면은 어찌합니까? 언왕이 불삼출이며, 언자는 어찌 하자고 같습니다. 언왕 어찌됩니까? 어느 곳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이 말입니다. 도를 바르게 하여서 남을 섬긴다면은 언왕 어디로 가든지 뭡니까? 어디로 가든 3번쯤은 내쫓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일에도 바른 말은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바르게 하여서 다른 임금을 섬긴다면 어디로 간들 3번 내쫓기지 아니할 것이며, 또 어찌됩니까? 왕도의 사인이면, 도를 굽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도를 갖다 굽히고 넘을 섬기는 거, 이거는 아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도를 굽혀 가지고 남을 섬긴다면 이러하면은 내쫓김을 안 당하겠죠. 내쫓김을. 그래서 도를 굽혀가지고, 나의 도를 굽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거는 내쫓김 당하지 않는 거죠. 섬길 것이라면 하필 그 부모 집 방일이요. 하필 어찌 반드시 부모 나라 떠날 필요가 뭐 있노? 나도 도를 굽혀가지고 아부하고 있었으면 3번 내쫓김 안 당했을 거다. 그렇지만은 나는 바른 도를 어떤 임금을 섬기든 굽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다른 나라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굽혀서 남을 섬긴다면 어찌 반드시 부모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도를 굽히지 않고 바르게 임금을 섬기는 자기의 입장을 말로 한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 경공이 대공자왈 되겠습니다. 제 나라 경공입니다. 제 나라 경공, 임금은 오랫동안 해서 한 50년 정도 했습니다. 초기엔 잘했지만, 잘하면 그저 정치에는 잘한 그런 임금은 아닙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재상이 하나 있었죠. 안녕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녕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안녕이라는 재상이 외교에 특출한 재능을 발휘했고, 키는 아주 작은만 한데도 아주 당찬 사람이고, 우리가 안자춘추라는 것을 지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자와 동시에. 그래서 이 제경공이 대공자,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이 제나라 경공이 공자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제경공이 대공자왈, 이 대자가 어떤 뜻일까요? 요거는 예우하다는 뜻입니다. 예우.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한테 직접 제나라 경공이 말한 게 아닙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님이 만약에 자기 나라에 배설을 한다면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냐면 제나라 경공이, 결국은 공자님은 그건 제나라에서 배설 안 했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만약에 공자가 자기 나라에 와서 배설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예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하여 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남은 누구냐 하면 고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 하면 공자님 35세 때 이야기입니다. 35세 때.
그때 노나라 소공이 있었는데 이 노나라 임금이 소공이었습니다. 소공 이때가 소공 25년이고 소공 25년에 여기 BC 517년입니다. 517년. 517년이니까 551에서 517로 빼면 지금 일러줬다. 여기 좀 4입니까? 4고 5에서 34세니까 34세니까 4에다 나이 한 살 더 붙으면 35세죠. 그러니까 이 35세 때는 공자님이 직접 말하는데도 31이니까 나는 30살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익혀가지고 어디든지 내가 설 수 있다라고 자기 공부에 대한 자신을 말하는 게 30이고 40에 공자님 딱 벼슬 나선 거는 신 하나에 나섰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벼슬을 안 하고 있었던데 이 35세 때 노나라 소공이 계시 지방하고 서로 사소한 일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사이가 벌어져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이렇다가 어찌 됐냐 하면은 마치 그것이 소공 임금하고 개손씨 집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개손씨하고 맹손씨, 숙손씨가 단합을 해가지고 어찌 됐냐면 임금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공이 어찌 됐냐고 이때 소공이 제 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제 나라에 망명했지만 그렇지만은 명분상에 이때 개손씨도 임금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냐면 내쫓고 이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가 공안정을 이뤄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임금이 언제가 돌아오는 건 아직까지 뭐 모셔오지는 않으면서 공안정으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공이 결국 진나라에 있다 7년 동안 밖에 있다가 7년 동안 논하라는 그러니까 임금이 사실 다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7년 만에 죽었거든요. 이때가 어찌 됐냐면 소공이 진나라로 갔을 때 공자님도 우리 임금이 그리 갔으니까 내가 그걸 가야지 이래가지고 같이 동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임금이 그 가노니까 제 나라에 처분이 갔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 가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제 나라에 가가지고 제 나라의 대부 중에 고소자 날일자 붙네요. 고소자라는 근신이 있었습니다. 고소자. 그래서 고소자 집안에 그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소자가 보니까 공자님이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자가 어떻습니까? 제 나라 김공한테 이 공자라는 아주 예의 밝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을 등용하십시오. 하고 적극 고소자가 청거를 한 겁니다. 청거를. 그런데 맹자는 고소자 집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맹자는 말로 합니다. 왜? 고소자는 근신이고 치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자님이 그런 집에 머물겠느냐? 주인으로 삼았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역사상 기록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고소자가 청거를 하니까 그때 진나라 김공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예우를 해주지 라고 해가지고 말한 게 이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김공이 공자님을 예우할 것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 야 계시적 오불능연이와 뭡니까? 계시 우찌입니까? 야 계시적 계시같이 예우해 주는 거는 계시는 우찌입니까? 노나라에서 가장 지금 근신이고 우찌입니까? 노나라에서 자기 사유 봉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노나라의 계시 정도의 직급으로서 예우해 주는 거는 내가 못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계시적 되죠. 논나라에 있을 때 그 계시와 같은 지위와 봉토를 주는 것은 오불능 내가 능히 그래 할 수는 없지만 뭡니까? 이 계맹지간으로 걔는 개손씨고 맹씨는 맹손씨거든요. 맹손씨는 논나라에서 가장 힘이 약한 집안이죠. 숙손씨 있고 맹손씨 있는데 약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면 개손씨와 맹손씨의 중간 정도의 입장, 중간 정도로는 되지. 내가 예우해 줄 수 있다. 예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됐냐 하면 여든요. 이곡이라는 골짜기 있는데 이곡을 갖다 봉토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어찌 됩니까? 그러려면은 여기서 전나라에 등용될 뻔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재상이 누구냐 하면 안녕이었죠. 안녕이었죠. 그래서 안녕이
반대를 한 거죠. 공자 쓸 수 없습니다. 된 거죠. 왜? 공자는 훌륭하고 일을 잘하고 뛰어난 인물인 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잠시 자기 임금이 여기 와 있다고 자기가 왔었는데 자기가 제 나라 이 강대국의 재상이 된다면 자기 노나라를 위하지 우리 제 나라를 위하겠습니까? 비록 재능이 뛰어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쓰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안녕이 말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설을 하는 것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와 맹손시 의 중간 정도로서 예우는 해주겠다. 그래, 패스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 놓고 뒤에 안녕이 말을 듣고 뭐랬습니까? 말은 또 지나라 경공이 말한 겁니다. 경공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게 늙었으니, 불능용이야. 이건 등용이죠. 난 이제 공자 등용을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포기한 걸 이야기했죠. 불능용야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공자를 등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행자는 갈 행자 알고 떠날 행자입니다. 공자가 제 나라를 떠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를 떠나서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으면 공자님이 제 나라에서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공자 35세 때 이야기고. 그 다음 기 제인이 기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공자 55세 때 이야기입니다. 공자님이 이 앞에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맹손씨와 숙손씨와 개손씨의 주요 읍에 있는 성곽을 허무는 작업을 자로하고 공자께서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엄청 공자님은 이 일 있고 나서 이 삼가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가가 정치하면서 대사오고 대부에 배설을 했었는데 부르지도 않고 이랬거든요. 니 알아서 해라. 니는 노나라 정치에서는 손 떼라. 이래 된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걸 벌로 주거나 그렇지는 안 한 상황이. 왜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당시에 노나 전공 때입니다. 노나라 전공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나라에서는 더 정치를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공자님. 떠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로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나라 사람은 제 나라입니다. 제 나라 사람이라 해놨지만 제 나라 조정입니다. 제 나라 조정에서 논나라에게 서로 앞으로 우리는 잘 지내자, 화친을 하자라고 하면서 어찌됐어요? 아주 이쁜 여자들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하고로 막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냐면 공자는 이때 나왔을 때 운녀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의도는 우리하고 잘 지내려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풍악과 여자를 줘가지고 백성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해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면서 공자님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어찌 됐냐 임금한테 말했거든요. 그때 전공한테 그 말을 한 게 전공이 뭐라 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 개손씨한테 가서 이야기해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임금이 결정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개손씨한테 가서 말할 게 개손씨가 공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주는 거. 제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게 급선무인데 뭐를 소리를 하네. 이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떠나고 어찌 됐냐. 위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지만 시간은 35세 때와 55세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의 조정에서 논나라에다가 이건 돌아갈 기자지만 어찌입니까? 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들과 악사들을 보내주었거늘 개환자가. 그러니까 전공은 어찌 됐냐 하면 계시한테 맡겼으니까 그때 개환자겠죠. 개환자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거 구경한다고 어찌 됐습니까? 그거 구경한다고 3일 보자. 3일 동안 조정에 조회를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조정에 조회를 안 열어. 3일 보자. 조회를 하지 아니하니까 드디어 공자께서 이제는 내가 떠날 때 되겠다. 왜? 건의해도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공자님께서 떠난 거죠. 똑같이 공자행이 나오지만 앞에 거는 제 나라에서 논나라로 돌아옮기고 여기는 어찌 됩니까? 이 떠나는 거는 논나라를 떠나서
윗나라로 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강저위가 이거는 또 어찌 됐냐면 망민길에 올라가지고 공자의 마지막 때 공자의 한 이따 60 한 5, 6세 됐을 겁니다. 쭉쭉 하고 초나라 임금이 당신을 초청하겠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나라에 있다가 진나라 채나라를 통해 갖고 초나라를 가려고 하다가 진나라 채나라에서 거기서 막으니까 결국 못 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 초나라에 살던 어떤 이 숨은 은자들이죠. 숨어 있는 돈은 지니고 있지만 숨어 사는 은자들이 공자를 두고 평한말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강 이거는 초나라의 강인, 초나라의 미치강인은 아니지만 초나라에서 벼슬 하지 않고 숨어서 제멋대로 자기의 도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도를 지니고 숨어 사는 사람, 이걸 초강이라 했겠죠. 그래서 논에서 강자는 이 당시에 쓰는 강자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것, 어떤 국가의 예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강인인 접여라는 사람이, 접여죠. 사람 이름이죠. 접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초나라를 갈 때 진체지간에 있을 때 마침 좀 공자님하고 같은 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접여라는 사람이 가희과 공자와 뭡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되죠.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를 지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공자님 곁을 지나가면서 말한 거죠. 지나가면서. 접여라는 사람이 있기 공자님은 그때 공자님은 60세니까요. 만년이고 하니까 공자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공자를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봉해요, 봉해요, 덕지세요, 하덕지세요, 봉황이요, 봉황이요. 공자님은 봉황에 비유한 것이었죠. 인물은 인물이다라는 거죠. 봉황이요, 봉황이요. 근데 그런 봉황은 어찌입니까? 봉황은 훌륭한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 때는 기산에 와서 울었죠. 기산에 와서 울어. 그래서 봉황의 거동 있자. 봉황의, 봉래의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성인이 다스릴 때는 이야기죠. 그럼 봉해여, 봉황이여, 봉황이여, 하덕지세요. 어찌하여 그 덕이 이리 세했는가라는 뜻이 세했는가. 뭔 뜻입니까? 공자님을 봉황에 비유한 것은 인물이 잘난 것으로만 비유한 것이 아니고 어찌 됩니까? 봉황 주에 보면 그렇게 했으면 주자가 뭐라고 했나요? 주자가 보면은 봉황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봉은 뒤에 한번 보세요. 봉은 어찌 됩니까? 봉은 유도적 행하고 합니다. 나라에 도가 있어가 잘 다스려질 때 이것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찌 됩니까? 무도적 은이라 돼 있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봉황은 자치를 감춰버려요. 자치를 감춰버려요. 그런데 공자님은 봉황 같은 덕을 지니고서도 이 난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와서 벼슬할 생각 말고 숨어 살아야지. 이 안 되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덕이 쓰이지 않고 이리 세하게 만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봉황 좀 더 풀어 해석하면 봉황 같은 분이여, 봉황 같은 분이여. 어찌 그 봉황이 도가 있을 때는 드러났다, 도가 없으면 숨는 그와 같은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덕이 세해졌느냐, 세태해졌는가? 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벼슬해가지고 너 아무를 하려고 벼슬하면서 도를 갖다가 펼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 덕이 세하였는가? 왕자는 불가간 이언이와 내자는 유가춘이 지나간 일, 왕자 놈자전 시간을 나타내는 점이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은 다 됩니다. 지나간 일은 불가간 간자는 간할 간자지만 바로 잡을 간자도 됩니다. 지나간 일은 바로 잡을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어요. 지나간 일은 바로 잡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미 그 나와서 지금까지 논나라에서 대사고래 있다 망명해가지고 이리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벌써 그래 안 하고 막 은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나와서 혹시 자기를 등용해 주면은 그 벼슬에 나와가지고 도를 펼쳐볼 것이다라고 한 그 잘못된 결정은 지금 바로 잡을 수 없지만은 내자 이건 다 권리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유가축 오히려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니 앞으로는 뭡니까? 앞으로 일은 뭡니까? 그렇게 다니지 말고 숨어 살라고 한 겁니다. 숨어 살라고 자기와 같이. 그래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거니와 이래 해석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은 뭐 잘못되어도 바로 잡을 수 없지만은 다가온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당신이 은둔에 숨어 사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가올 일은 오히려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니 이이로다. 문의가 이제는 그만둘지어다. 이제는 그만둘지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제는 벼슬 하려고 다른 나라 찾아 다니는 것. 주유천하는 이것은 그만둘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만둘지어다. 금지 존정자. 지금 우지입니까? 지금 정치 종정 정자는 쫓을 종자니면 참여하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정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위태로운 인물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은둔하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주자는 이 놈자자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어찌 됩니까? 지금 당신이 벼슬을 하고 하지만은 어떤 노나라나 위나라나 초나라나 진나라에서 다 벼슬에 임금하고 같이 벼슬을 하는 자는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위태로운 자들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놈자자를 꼭 사람으로 안 봐도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위태롭다는 말로 봐가지고는 놈자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낫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이제는 그만둘지어다. 금지 종종 뭡니까? 지금 시대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정치하는데 나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생명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은둔해라. 이래가지고 놈자자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을 건데 왜 사람으로 봤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왕자는 불가간 여기서 유명한 말이 왕자는 불가간이요 내자는 유가추란 말이죠. 이 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쓰면서 천하의 명문장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도연맹입니다. 도연맹의 기글에서의 이 말이 나오죠. 뭡니까? 도연맹이 팽택을 수령을 하다가 벼슬 금 던져버리고 고향이 돌아오면서 뭐라 했나요? 기거래해요. 돌아가련다. 라고 하면서 기거래해요. 전원이 장무하니 내가 살던 고향 땅이 다 항폐해지려고 하니 내가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뭡니까? 오는 요 깨달을 어쩌입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무엇을?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왕지 불가간입니다. 이왕지 불간이요. 뭡니까? 지나간 벼슬길에 나온 지나간 일은 내가 바로 잡을 수 없지만은 그 다음 뭐지니까 지레작지 갖춰라. 다가올 일은 내가 쫓을만 한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공자님 한 이 말을 조동사에 싹 빼버리고 써가지고 천하의 명문장을 만든 사람이 도연맹이며 기거래사입니다. 기거래사. 그래서 금지 종정자 할 때 놈자자를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에 당신이 나와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나와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은둔해라, 숨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찌 됩니까? 공자가 하하사, 공자가 내려가셔서 내려가는 건 수레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공자께서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여지은 이러시니 뭐 하고자 했다? 여지, 이와 더불어 갈지자, 이 사람 접여죠. 이와 더불어 말을 한번 대화를 하고자 하시더니 이야기 좀 더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상대를 안 한 거죠. 그런 게 어찌입니까? 이 접여가 추의 피자니, 추는 이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재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요 갈지자는 공자님을 나타내는 대미사죠. 공자님을 피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면서 공자님을 피해가면서 부득여지 피해가니 공자께서 어찌 됩니까? 능히 이와 더불어 더 이상 말씀을 나누지 못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렇지 않고 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은 정말 평생에 정치라는 게 어지러워서 지금 배설할 때가 아니다 하고 숨어 사는 사람하고 나와가지고 평생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도를 실현하려고 고생했던 두 분이만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정말 멋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네요. 뒤에 있는 내용도 아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암에 접여하고 만난 그와 유사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장저 건립도 내나 어찌 되냐 하면은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사람. 그래서 주자의 줄을 보면 이것도 초나라로부터 채나라로 다시 돌아올 때의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저와 건릭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도 숨어 사는 은자들입니다. 은자들. 장저와 건리기가 우이경이언을 우이경 이거는 뭡니까? 주는 배우자 할 때 우자입니다. 배우자 할 때 우자. 배우자 할 때는 인면은 우자 쓰죠. 이것도 두 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쟁기질을 할 때 이 우자로 씁니다. 우. 그래서 두 사람이 앞에 소를 달고 쟁기를 두 사람이 잡고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여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장저와 건리기가 나란히 서서 뭡니까? 쟁기질을 하고 있거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장저와 건리기. 그러니까 공자 가지하실 때 공자께서 이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아메 이때 처음 초행지라고 하니까 쭉 가고 앞에는 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이 있었는데 지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나루가 어딘가 나루가 있어야 수리는 이렇게 갈 거니까요. 나루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때 어디로 그 강을 건너야 할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이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사자로로 제자인 자로로 하여금 문지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찌 됩니까? 문지는 나루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이 강을 갖다 어디로 해서 건너가면 좋을지 그 나루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진입니다. 이로 문진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쓰죠. 어디로 나갈지 나루를 알지 못한다. 나루를 물어보았다. 갈 길이 어떤 더 이제 나갈 길까지 다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로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루가 어디쯤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갔겠죠. 자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장저가 말하기를 자로가 찾아가서 나루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장저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집여자는 위소 대저 수레에서 고삐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저 저 수레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 물은 거죠.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로가 말하기를 그 양반은 공모라는 분이다. 이렇게 됐겠죠. 그럼 왜 그 공자가 여기랑 수레의 꽃비를 잡고 있었느냐 이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자로가 수레 모는 마부 역할을 했었는데 자로가 꽃비를 공자님한테 능가주고 자로 가서 물어놓으니까 마침 그래 수레 꽃비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로가 말하기를 공모라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어찌니까 장제가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시자로 써도 꼭 이 사람 저 사람 어느 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됩니다. 저 사람은 누구? 노 공모여와 저 사람이 이 말이죠. 저 사람이 그 이름난 노나라의 공모라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로가 그렇습니다. 예, 이 시자, 오럴 시자, 그럴 시자 상대방이 말을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딱 시라고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말하기를 지지는 그럼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 시자지만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로 알고 있을걸 이래 된 거죠.
몰라서 물으러 가는데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게 이것이 이제 장제가 공자님을 풍자한 말이라고 하죠. 아이 천하를 그리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루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가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말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천하한 것을 왜 그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줄 알면 일찍 은둔하지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이리 다녔는가 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주유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절로 나로 알고 있을 건데 왜 와서 묻느냐라고 이제 약간 비꼬는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그분이 나로를 알고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나루를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제가 그렇구니까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걸릭이죠. 걸릭에게 나루가 이제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걸릭에게 질문을 물어보니 걸릭 또한 말하기를 어찌니까 걸릭이 자는 위수 이건 자자는 그대 자자 당신은 누구요? 이래 된 거죠. 당신은 누구요?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자루가 말하기를 뭡니까? 위중류로라. 나는 중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죠. 중류는 이 당시에 뭡니까? 노나라에서 계시 집안에 가시는 우두머리까지 지내고 해놓으니까 이름이 났던 거죠. 그래서 나는 중류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걸릭이 말하기를 여도 시자 썼죠. 이 사람이는 뜻이지만 당신은 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노 공모지 도요와 이자가 이 사람이 당신이 다 되는 겁니다. 당신이 노나라 누굽니까? 공모의 문도이냐 무리이냐 이 말이죠. 공자의 제자이냐 이 말이죠. 공자의 문도이냐 무리이냐 제자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루가 말하기를 연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시야를 했지만 연하다. 이 시자나 연할 연자는 꼭 같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공자의 문도입니다. 이래 됐겠죠. 그러니까 걸릭이 말하기를 도도자 천하계시하니 도도는 뭡니까? 어떤 강물이 거침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도도한 겁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결이 어느 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흘러가는 모양을 도도라고 하는 겁니다. 물 흘러갈 도자죠. 도도자되죠. 그래서 물결이 흘러가면 어떤 한 곳에서 모든 물결이 흘러가는 것만 아니고 이 도도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을 향해 가지고 모두 다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도도로 비유한 겁니다. 그 세상의 풍속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곳으로 달려가는 걸 도도한 모양으로 한 거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바른도를 지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돈을 향해서나 권력을 향해서 모두 다 빨려 들어가듯이 휩쓸려 가는 걸 도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걸릭이 말을 하기를 도도자 천하계시하니 저 흐르는 물결처럼 다 이렇게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천하가 모두 이러하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다 그리 돌아가요. 그럼 그 흐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지러운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정신없이 물결 흘러가듯이 한 곳으로 저렇게 휩쓸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흘러가는 그 사람의 인심을 바꿔가지고 바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바꿔 놓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도도자 천하계시대에서 이것을 물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 애쓰는 사람이 공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도도히 흘러가는 물결처럼 어지러운 난세에 사람들의 민심이 천하가 마치 그렇게 돌아가거늘 천하가 모두 그 도도히 흘러가는 물결과 같이 나쁜 곳으로 흘러가니 수의 역지요. 수의. 누가서 이거는 흘러가는 물꼬를 바꾸듯이 그런 흐름을 갖다가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만회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는가? 바꿀 수 있겠는가? 이 말.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숨어 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난세라도 천하를 갖다가 다시 바로 잡을 그런 인재들은 나타나는 거죠. 탕임금 때 이윤희가 있었고 한나라 때는
장량한신 뭐 장량 같은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죠. 총나라 때는 제가양 같은 사람이 있었고. 누가 이 물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자가 너희 자하고 똑같습니다. 너희 자. 또한 그대는 또한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너는 나와 있는 게 여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요 글자가 한 개 있고 뒤에 보면 뭡니까? 불약이 되어 있습니까? 숙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약. 다음에 또 요렇게 문장이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 A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자체가 보단 요때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보다는 기하고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A보다는서 요딱 A는이라 해야 됩니다. A는 어찌 B만 같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보다를 써도 되고 바로 A는이라 써도 됩니다. A는 어찌 B만 같겠나라고 했으니까 B가 더 낫다는 말이겠죠. B가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하고 기약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너는 여기 뭐보다는 종피인지사 사람을 피해 피하여 다니는 선비를 따라다니기보다는 그럼 사람을 피하는 거. 이 공자님 두고 한 말입니다. 비인지사 왜? 윗나라를 가지고 윗나라의 임금을 보고 윗나라의 임금이 어찌 됩니까? 저 사람 보니까 도를 실행할 사람이 아니다 싶어가 벼슬을 안 하죠. 제 나라가 또 진나라에 가서도 임금만 만나보고 나서 벼슬을 안 하죠. 왜? 자기가 말하는 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치를 행할 위정자로 만나려고 하는데 위정자를 보면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만 안 하고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람을 피해 다니는 왜? 아무 데로 가서 녹을 구해가지고 벼슬 하늘리고 공자님 생각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을 갖다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을 벼슬 안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는 공자님을 비인지사라 비유한 거죠. 그래서 너는 뭐 하기보다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선비를 따르기보다는 기약종 피해지. 이 세상 자체를 아예 피해 사는, 이거는 완전 세상을 등지고 은둔해 사는 사람이죠. 마치 자기 같은 사람입니다. 장저걸리. 그래서 너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공모라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우리 같은 선비를 따르는 것은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어찌 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런 게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 따라다니는 선비를 따르는 것은 어찌 세상을 피해서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만 같겠는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피해 사는 선비를 쫓는 것만 같겠는가? 그 세상을 피해 사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낫다는 말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됩니까? 우위 불철하니라. 쓰레질 하우자죠. 쓰레질만 하면서 그 일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리 돼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나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뭡니까? 괜히 빈정거림만 당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행하야 자로가 거기서 떠나온 거죠. 떠나와 가지고 이고한데 써있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그 두 사람이 한 말로서 이럴 때 써자입니다. 그들이 한 말로서 고한데 공자님에게 아뢰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부자 무연화, 그러니까 무한할 무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담한 그런 얼굴이 무연입니다. 씁쓸한 그런 모습이 무연입니다. 그래서 부자께서 무연, 씁쓸하게 여기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스무 사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도가 있건 없건 사람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해야지. 세상이 난세고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세상을 내몰라 할 수 있느냐라는 공자의 뜻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조수는 씁쓸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조수는 날짐승이나 길짐승들은, 짐승들은 불과 여통군이라. 짐승과 사람은 함께 무리를 지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저 장저 걸리는 사람 패해가지고 짐승하고 같이 산다. 숨어 사는 사람은 그리 비유한 겁니다. 짐승과 더불어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니, 나는 오비 사인지 도를여,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어지럽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여자가 되었습니다. 무리와 더불어 함께 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나는 숨어서 저 짐승들과 같이 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마도 공자가 세상을 세상에 자기의 도를 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드러낸 그런 글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무리와 떨어져서는,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지 아니하고 누구와 더불이요라고 하면서 천하유도면 내가 없어도 천하에 딱 도가 있어가 잘 다스려지고 한다면은 뭡니까? 아까 제가 이로 읽었습니까? 여기가 됩니다. 앞에 있는 역자.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도가 있는 세상이었다면은 불려 영야신이라. 도가 있다면 내가 어찌 됩니까? 내가 불려 영야신이라. 이거는 영야니라 바꿀 역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더불어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불어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